내신 대비 진짜 오래 하는 거네. 우리 너무 오래 하는데 느낌이. 야, 다음 주까지 5주 직전 대비까지 6주잖아. 와 이거 너무 과한데 범위에 비해서. 기말 때는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겠어. 한 주 정도 줄여보는 거를. 너무 많아요. 왜냐면 주중부터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필요한 거 이렇게만 넣어볼게요. 내가 그거 설명했나? 그 문제 잠깐만 68번 혹시 68번 문제에서 제가 안에다가 이거 설명 안 한 번도 있는 것 같아서 문제 68번에 혹시 떠넘기면 이거 분석해서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요거는 혹시 몰라서 확인할게요. 이게 중간에 좀 바뀐 게 있어서, 그러니까 떠넘기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단은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까지는 맞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것도 맞기는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합성어기란데 이게 실제 문제 보면 2020학년이니까 2019년에 나온 문제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 당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떠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당연히 뜨다가 될 거고 여기다가 어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당연히 어가 아닐 거고 얘는 연결어이겠죠. 그리고 뒤의 형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얘도 어간이고, 그죠? 이거는 이제 접사고, 그 다음에 다시 어미. 이렇게 일단은 편권 쪽에서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편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편권 자체는 6월달, 9월달,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해설지를 안 만듭니다, 걔네들은. 수능 문제 해설지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랬더니 그거 EBS 거 학원에서 이제 6월달 문제 자체도 EBS에서 나온 해설지 준 건데, 그 당시 EBS에서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러고 나서 어떻게 다음 년도에 누가 그 국민연구원 거기다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지금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떠넘기면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볼 때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얘가 기본형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길을 붙여서 이걸 넘기다 이렇게 앉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얘는 사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있는 길을 과연 접사를 볼 거냐 아니냐면 누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설명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거는 자기네 대답 안 하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평가원들 문제를 앞으로 낼 때 이거를 가지고 접사는 아니냐는 못 낼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다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거 형태를 보면 이런 말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넘다는 말은 존재하지만 떠넘다는 없잖아요. 실제로. 이게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럴 때 떠넘기면의 기가 나올 때 얘는 접사하고 보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 때는 얘가 접사하지만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처음에 그냥 넘기다는 말이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뜨다에다가 이렇게 물론 얘가 첫 번째 있을 거고 그 다음 얘가 이제 두 번째 붙일 건데 여기까지를 실제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작은 데까지를 어간인 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뜻 자체를 말 그대로 어근으로 보고 그 다음 어를 어미로 보고 그 다음에 넘 자체도 어근으로 보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넘기까지를 그냥 어근으로 보고
이렇게까지를 어간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우리 이게 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학교 문제에서 문제 이렇게 못 나올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얘하고 얘가 헷갈리니까 나올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기본형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접사되면 얘는 뭐다? 하세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저 위에 거는 문제 있긴 하지만 못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 요거는 설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뒤에서는 그 100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100번 문제를 보면 결국 반이어의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하나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음 같은 경우를 보면 손녀와 할아버지는 연령이나 의미요소만 다름으로 서로 반의관계에 있다라고 나오는데 둘은 연령이 다른 건 맞지만 성별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반의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반의관계하고 시험에서는 반의관계는 좀 달라요. 반드시 뭐나 하나의 형태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 성질을 가져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선배가 아닌 사람이 모두 후배가 될 수는 없죠. 선배가 아닌 사람 중에 네 모두 있어요. 나하고 동급인 동기생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후배라는 말은 문제가 있죠. 그 다음 4번의 길다를 부정한 길지 않다는 길다의 반이어인 짧다와 의미가 똑같다. 이것도 이상한 게 꼭 길지 않아도 짧지도 않을 수도 있죠. 중간 단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뜨겁다고 차갑다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미지근하다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의미가 똑같진 않죠. 자, 5번은 정답이고 이건 뭐 설명할 게 없고 이 정도 문제하고 하나 정도만 더 설명하면 여기서 볼만하게 그 102번 문제만 잠깐 보세요. 102번 같은 경우는 이게 3번에 여기까지 맞아요.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가 미음과 유의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다의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게 다의관계나 동의어 관계가 나올 때는 글자의 모양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죠. 그죠? 글자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건 글자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다의관계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이어 자체나 또는 동음이어를 볼 때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쨌든 글자의 모양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글자 자체가 말 그대로 뭐 여기서는 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바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 얘네들은 다이어나 동음이어 관계를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글자가 다른데. 동음이어는 당연히 자체는 같은 건데 다이어도 음은 서로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여러 가지라는 거지 하나 안에서 의미가 여러 가지인 거지 서로 다른 글자를 가지고 다이어, 단이어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이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런 정도 파고드는 거고 그 위에 거는 굳이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거기 넘어가서 어디야? 145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6쪽. 혹시 146점까지에서 질문할 거는 130 거기부터 거기 없을 건데 135부터 145까지 뭐 질문할 거 있나요? 잘 모르는 거? 예, 뭐 없으면 이건 넘어가. 이건 그냥 예문대로 쭉 세우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 몇 번 계속 알겠지만 최소 대입장이 나오려면 의문의 개수가 서로 동일해야 되고 발음 기준을 해야 됩니다. 발음 기준을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음 자체가 아니라 원래 글자대로 최소 대입장을 따지는 문제가 있으면 고민해봐야 돼요. 발음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 보는 거고. 그리고 초성에 있는 얘는 이건 분명히 소리가 없습니다. 어디에 올 때? 얘가 음절에 첫 소리가 될 때. 이런 거 보통 초소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지? 그렇죠. 첫 소리라고 하겠죠. 그죠? 그 첫 소리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얘는 소리값 자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으로 치면 안 돼요. 그 정도까지는 조금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146쪽부터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다 수능특강 문제예요. 146부터는. 그래서 여기는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좀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다 하진 않을 겁니다. 그 수능특강 올해 문제를 보면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특히 1번 문제 처음에 보게 되면 느끼는 게 있죠. 이거 아예 자음체계표나 모음체계를 다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아니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제로는 모의고사 문제는 못 나와요. 당연히 모의고사는 못 나올 건데 내신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봤던 시험은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를 하나 보여줬잖아요. 아니 너무 가까우니 부담스러웠어. 카메라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여주긴 한 건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그 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처럼. 어차피 내신 범위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1번에 보면 이제 답변은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어의 단모음은 10개, 회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최소대입성 문제 나올 때 하나 고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중모음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자체를 음문해석을 하나로 볼지 두 개로 볼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를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봐야 될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대입성 문제 나올 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중모음 문제를 안 내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두 개 중에 논란이 있으니까 문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아예 선생님이 이중모음은 나는 하나로 본다, 나는 분이 있고 이중모음 나는 두 개로 본다 이렇게 나눠져서 문제를 낼 때는 그 학교별로 나눠서 거기에 맞춰보면 되는데 모의고사는 이렇게 못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볼 때 다 보면 전부 다 단모음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세 가지에 따라 구분돼요. 라고 나오죠. 그럼 혀의 앞뒤 위치를 가지고 움직이면 전설이냐 후설이냐 이거고 혀의 높낮이는 고중저 이걸 거고 입술 모양은 평순이냐 원순이냐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다음은 선생님의 표준어의 단모음들의 세 개의 기준을 활용해서 분류한 것인데 단모음을 각각 발음해보고 함께 묶인 단모음들이 어떤 특징을 공유하는지를 말해봅시다. 해서 가나다나 이렇게 5개 묶었죠. 그러면 1번에 볼 때 가는 혀의 높낮이가 같은 것끼리 분류한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처음에 있는 위하고 외만 봐도 혀의 높낮이가 달라요. 그죠? 왜냐면 위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혀의 높이가 고모음이지만 외라고 되어 있는 건 이미 중모음이니까 혀의 높이가 같은 것끼리 분류한 게 아니죠. 차라리 얘는 뭘 갖고 한 거야? 다 입이 동그랗게 모아지는 거니까 원순모음 갖고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뒤쪽에 위치하는 거, 근데 이만 봐도 얘 뒤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전절모음이기 때문에 아니죠. 오히려 얘네들 보면 싹 다 어디 있어? 전설로 앞에 모여 있으니까 혀의 위치가 앞쪽에 위치하는 것끼리 분류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다는 혀가 앞쪽에 위치하는 것끼리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면 싹 다 뭐 했어야 돼? 전설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으나 우 같은 경우는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오히려 뭘 갖고 뭐 하는 거야? 혀의 높이가 높은 것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모음만 뭐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린 것끼리 분류한 것입니다. 근데 이만 봐도 이미 동그랗게 안 되죠. 얘 평순이니까. 마지막, 많은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것끼리 분류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거는 저모음이죠. 실제로 애하고 아는 저모음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되게 쉬워요. 솔직히는. 문제는 되게 쉬운데 결국은 표를 여기까지를 봐야 되죠. 형, 그 다음에 원, 형, 원, 그 다음 이렇게 자르서 여기 전설, 후설, 고, 중, 저 여기까지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운데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실제 수능특강 자체가 왜 자원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 왼쪽과 오른쪽 말 그대로 마찰은 파찰음이나 아니면 혀끝소리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학교 문제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만 외우는 게 아니라 위에까지 다 외우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연결된 문제는 직전 때 내긴 낼 거예요, 한 문제는. 자, 안 옮겨졌네. 이제 익숙해진 건가? 익숙해졌어, 지금. 나가면 다시 안 됐죠? 들어오면
이건 그 이런 거 보면 인간의 기술력이랑 하찮은 거야. 그죠? 이런 냄새는 못 잡고 있죠. 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맨날 뭐 자율주행 이런 거 만든다고 하더니 맨날 자율주행 되지도 않고.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 혹시 미래행 교과서 이런 거 보일 때 배우면 그러고 있다. 자율주행은 아직 유언하는 거야. 아니요, 뭐 그런 아직 자율주행 가능해요. 그런 천만이나 얘기하는 건데 사실 니네는 자율주행이 필요한지 아닌지 별 관심이 없는 게 일단 운전할 나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니네 때는 그렇게 차 많이 안 살 겁니다. 생각보다 공유해서 많이 쓰겠죠. 자, 이번에 보면 적절한 건데 그 기억이 나오죠. 반모음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으면 같은 반모음을 가지고 있는 이중모음들을 서로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반모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으며 그런 탈락시키면 이중모음과 단모음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된 것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1번에 볼 때 애기인지 얘기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 보면 사실 얘가 정답이라지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기라고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이 글자 자체하고 이 글자만 보고 판단하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근데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거 말 그대로 반모음 이하고 얘가 결합된 거죠. 그 다음 뒤에 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똑같이 반모음 이하고 이렇게 결합된 거죠. 그래요. 우리가 요새 생각할 거는 사실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두 개죠. 얘하고 얘는 발음할 때 실제로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반모를 갖고 있는 이중모음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같은 반모음 맞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얘하고 얘는 그냥 발음하게 되면 별 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뒤에 이름이 지, 한인지 지, 한인지 헷갈린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지, 한, 지, 한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얘하고 이거 차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글자가 뭐였어요? 이 글자가 이렇게 결합된 건데 앞에가 반모음이죠. 왜냐면 반모음은 어차피 볼 때 이게 끝이잖아요. 반모음의 형태는 이하고 오하고 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J결이라고 하거나 얘를 묶어서 W결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반모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탈락시켰어. 그럼 결국 이거 탈락시키라는 거잖아요. 이거 탈락시키면 남긴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 두 개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 1번 바로 나오죠.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휴게실인지 휴게실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왼쪽에 있는 휴게실 어휘는 반모음이 안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걸 갖고 하면 여기에는 아예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갖고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정답이 안 되겠죠.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2번하고 똑같이 반모음이 지금 둘 다 없잖아요. 얘는 아예 하나 없죠. 4번도 반모음이 지금 하나 없죠. 그럼 안 되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의뢰에서 지금 보면 이 두 개가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1번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보면 기억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1번하고 5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다음 실제로 니은을 봤을 때 그러면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게 뒤에 1번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5번에 볼 때 왠지하고 왠지 이렇게 보는 것들은 지금 탈락시키는 게 아니죠. 반모음들은. 지금 이렇게 된 글자하고 5번에 볼 때 이렇게 된 글자를 보면 이거 지금 똑같잖아요. 얘하고 그 다음 이렇게 결합된 거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합했는데 얘네들이 반모음이죠. 그죠? 근데 반모음을 제대로 탈락시키지 않으면 이중모음과 단모음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만 이중모음 나오고 그 하나는 단모음이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이중모음 나왔으면 니은의 조건하고 안 맞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죠. 기억은 말 그대로 뭐야? 이런 조건이었죠. 똑같은 반모음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이중모음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였고 니은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중공이 나오고 하나는 반모음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 조건으로. 이걸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기에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참 선생님이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국어의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료의 기억부터 미음은 선생님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기준으로 국어의 자음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 응처럼 모음 을을 활용해서 자음들을 직접 발음해 보면서 선생님이 분류한 자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봅시다. 그럼 1번에 볼 때 기억은 발음할 때 입으로만 공기가 빠져나간다. 근데 입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려면 비음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이 세 개는 다 비음이죠. 그럼 전부 다 뭐 한 거야? 입으로만 공기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코로 빠져나간다고 얘기했었어야죠. 정답 아니래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은 발음할 때 공기를 한 번 터뜨려서 소리가 나는 자음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니은의 지읒, 그 다음 쌍지읒, 치읒 얘네들은 다 뭐예요? 파차름이죠. 파차름은 한 번만 터뜨린 게 아니라 터뜨리면서 뭐도 해야 돼? 마찰도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만 기억하려 했던 거 처음에 파열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터뜨린다는 거고 마찰이라는 거는 마찰을 일으킨다는 거고 파찰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거니까 터뜨리면서 마찰한다.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이번처럼 나오려면 파열음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 얘네들이 나와줘야죠. 그 다음 세 번째 디귿은 발음할 때 공기를 계속 좁은 틈으로 내보내는 자음들이다 해서 나왔는데 얘네들 지금 전부 다 뭐가 나왔어요? 나와 있는 게 다 거센 소리밖에 없죠. 거센 소리는 실제로 공기를 계속 좁은 틈으로 내보낼 수 있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공기를 좁은 틈으로 내보내는 거 앞에 그 순간 찾아오면 다 파차름들이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네 번째, 코로 공기를 빠져나가려면 무조건 비음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번, 4번 서로 충돌되죠. 마지막 미음 같은 경우는 입술 사용에 소리 난다. 그러면 전부 다 입술 소리라는 건데 실제로 미음, 쌍비읍, 피읍, 미음 자체는 다 드입술 소리가 맞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죠. 지금 입술 사용한다를 조금 문제를 복잡하려면 얘네들은 전부 다 양수음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 소리와 양수음 두 개를 같이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 위기문 얘기 나올 때도 치조음하고 혀끝 소리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땡입천장 얘기 나올 때도 경구개하고 혓바닥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연인천장 나올 때도 영구개하고 혀지 같이 기억하는 거고 목청 얘기 나올 때도 후음이하고 같이 기억해줘야 돼요. 왜냐면 뭘 갖고 내는지는 선생님 마음이죠. 다 나오니까요. 이건 실제로 수능 특강을 찾아보던 교과서 찾아보던 둘 다 나와요. 아예 한자음하고 지금 우리의 그 한글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표를 아예 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이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그 위에 볼 때 이렇게 수능이 나오면 수능을 기억하던 두 입술 소리라고 기억하던 둘 다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볼 때 얘는 수능이구나 이렇게 낼 수 있고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구나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지금 발음이 나와줬죠. 그러면 1번에 볼 때 기억은 평음 뒤에서 니은은 용언의 받침에 니은 뒤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다. 근데 니은은 산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용언의 어간이 없죠. 아예 용언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요. 늑봄에도 지금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에서는 교체만 일어나고 이건 맞죠. 근데 디귿에는 교체하고 탈락이 나왔다.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히읗 자체가 날아간 상태에서 니은이 그 다음으로 올라간 연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실제로 디귿에서 음 변동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체라는 게 일어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기억과 리을에서 파열음이 모두 조음 위치가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음 변동이 나타났다. 기억 늑보매하고 리을이 나오는 게 지금 국민 이렇게 나오는데 조음 위치가 다른 자음으로 바뀐다.
근데 조음 위치가 다른 점이 아니죠, 둘 다. 같은 위치의 조음이니까요. 탈락. 네 번째, 리을과 미음에서 음변으로 겪은 자음은 모두 뒤에 오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졌다. 리을을 보면 국민 이렇게 됐으니까 실제로 뭐였어요? 둘 다 비음으로 맞췄으니까 조음 방법이 맞춰진 거죠.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도 관리에 유음화되는 거니까 조음 방법이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다음. 그러니까 유음화 자체나 비음화 자체가 나올 때는 결국 이 얘기잖아요. 유음화가 일어나던 그 다음 아니면 비음화가 일어나던 이 두 개는 무조건 조음 방법 자체는 서로 같은 겁니다. 반대로 부기음화 나올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부기음화 나올 때는 조음 방법도 그 다음에 조음의 위치도 바뀌죠. 이 차이죠. 그래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런 조음 방법과 연결되는 게 하, 열, 오, 마찰, 그 다음 비음, 우음 이렇게 되는 게 다 조음 방법이고 조음의 위치를 갖고 움직이는 게 세미톤이나 그 다음 입술 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치가 가는 거잖아요. 표가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 리을. 국민과 관리는 한자라는 조건이 갖추어져 음면도 일어났다고 했는데 비음화, 유음화하고 한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한자하고 사실 연결된 건 차라리 뭐밖에 없냐면 사이소리밖에 없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사이소리를 갖고 연결된 게 없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지문이 있습니다. 자, 원래 연음은 교체 탈락 추가 청각 아니지만 어쨌든 발음에 영향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아까 문제도 똑같죠. 연음 하나 나왔는데 결국은 교체 있어 없어 이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지문을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연음은 단어의 종성에 본래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유용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연음을 중세국어에서 보통 이어듣기 할 때 많이 배우죠. 왜냐면 모음이 시작되는 형식 형태가 뒤에 결합되어 연음이 일어나면 종성에 있는 자음이 투성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이동이라는 건 이 설명에서 볼 때는 그대로 이동하는 거죠. 그걸 바꾸지 않고 뒤에 형식이 나올 때는 종성에 있는 제약이 초성에는 없기 때문에 원래의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있다는 있다라고 발음되지만 있어와 있으니와 같이 어간 이세 모음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근데 여기서 모음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뭐가 되는데 뒤에가 형식이 돼야죠. 실질이 아니야. 형식으로 결합되면 연음이 일어나 있어 있으니와 같이 원래의 시옷 발음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용언의 어간 끝의 자음을 이렇게 연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어. 이건 지금 발음만 보여줬네요. 특이하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실제로 뒤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여기 나온 대로 낳았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밑줄에 나오죠. 이런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을 보면 어간의 선 어머럼이 아치 결합해서 연음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음된 자음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간의 종성의 본래 자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가다, 나다, 사다와 같이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어간의 끝모음과 같은 모음 시작되는 어미가 붙으면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데 1의 밑줄친 부분에서는 그런 모음 탈락도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용언 가다, 나다, 사다와 같은 용언과는 차이가 나고 이단의 종성 자리에 어떤 자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다른 현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냥 이 글자만 볼 때는 탈락된 글자가 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설명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거 뺀 거잖아요. 그 다음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게 됐어. 이것도 실제로 본다면 이런 얘기겠죠. 이거 자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에 밑줄친 부분의 발음을 보면 어간의 어미 개가 결합돼서 말쓰는데 개가 그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캐로그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국어에서는 예사소리 히읗과 인접하면 두 소리가 거센 소리로 축약된 현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생화의 화와 국화의 화는 같은 한자이지만 생화의 화는 그대로 발음되는 반면에 국화는 국화로 발음된다. 이런 현상을 고려하면 이에서 낙해라는 발음은 어가리는 히읗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기어가 축약되어 나타난 발음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자료를 관찰한 근거로 1, 2의 미추증 부분의 어간의 기본형을 히읗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생화는 이거는 축약이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네? 마지막에 중성이 이응 나왔잖아요. 근데 이응은 처음부터 뭐가 없어? 거센 소리가 없잖아요. 이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기본 거센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축약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있던 예사 소리가 히읗을 만나면서 얘가 축약으로 거센 소리가 일어나면 원래부터 걔가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원래 뭐가 있었어야 돼? 거센 소리가 있는 실제로 글자와 만났을 때, 히읗이 만났을 때 거센 소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마지막 두 줄. 이렇게 확인된 기본형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밝혀 적으면 표기 발음이 달라지는데 표준 발음법을 살펴보면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발음해야 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표준 발음법 찾아보나요? 찾아보진 않죠. 이번 문제는 찾아보게끔 돼 있게 남기고 어차피 이런 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얼마 안 나갈 거잖아요, 우리. 내년에도 얼마 할 거야? 아니 내년에 뭐 화작할 거야? 화작, 엄매 뭐 이런 개념들은 대학교에서는 다룰 일이 없어요. 우리 때야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반드시 공통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필수 과목이라고 해서 이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돼 있어서 시간만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게 엑셀,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글, 그 다음 영어, 대학영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국어. 이 5개는 필수 과목입니다. 1년 안에 5개 과목을 따로 이수해야 돼. 이거 이수 안 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근데 요새는 대학국어 없어요. 대학 애들 물어봤더니 그런 거 안 한다고. 필수인데 좀 바뀌고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농활 이런 거 가지 마세요. 특히 강원도는 산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나도 농활은 그래서 강원도 안 갔어요. 산 무너지고 우리 때 막 뭐 했냐면 펜션 불안해서 막 죽었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다 농활을 왜 가? 여름에 강원도 엄청 위험한데 춘천도 괜찮아. 거기는 무너질 일은 없으니까. 농활은 반드시 춘천도 아니면 경상도까지는 괜찮다. 근데 강원도는 비추. 진짜 산 무너집니다. 그 5번에 보면 기억 니은의 사례로 적절한 걸 물어본 건데 지금 기억의 어간 끝에 모음과 같은 모음이 시작된 어미가 붙을 때 두 개가 탈락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례로 적절한 걸 얘기한 건데 같은 모음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번하고 3번밖에 없죠. 처음부터 기억의 조건에는. 그러니까 기억을 보게 되면 이 두 개만 보는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 얘네끼리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실제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는 2번하고 3번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같은 모음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번에 볼 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크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결합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모음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면 히읗 자체가 인접할 때 거센 소리를 축약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번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면 싸, 이, 이렇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발음할 때 발음도 다 보여주죠. 싸, 이렇게 보여주고 얘 같은 경우에 긁혀 보여주면 얘만 정답이죠. 이건 거센 소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히읗 자체가 탈락한 거고 얘가 거센 소리죠. 얘만 유일하게 추가합니다. 하나 둘 다 3번 쉽게 나옵니다. 이문제는 이거는 별거 없어요. 근데 하나 잠깐 보세요. 4번 선지에서 기억만 볼게요. 4번 선지의 기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에서 이렇게 된 글자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게 이런 게 이렇게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축약이야, 축약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들어간다면? 이거 축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축약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모음 축약이 지금 빠져있어요. 순특강에. 순특강 이론에 보면 자음 축약은 설명이 있거든요. 이건 설명이 있는데 이런 게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재작년도 순특강에 이 설명이 있었고 작년도 순특강에 그 설명이 빠졌는데 재작년도에 이 문제 나올 때 이거를 과연 뭘로 봐야 되나 이런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예요? 얘하고 얘 자체가 다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서 반모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얘도 두 개고 결국 얘도 두 개란 얘기잖아. 완전히 분류하면. 그러면 이거 뭐로 보냐면 반모음 자체로, 즉 반모음이 이렇게 반모음으로 교체된 걸로 봐야 돼요. 왜냐면 평가원 자체 재정된 문제부터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축약, 그러니까 모음 축약 문제가 없는데 그럼 모음 축약이 안 없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모음 축약의 경우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i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얘하고 얘 자체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형태가 되면 단모음끼리 묻혀서 그냥 단모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두 개인데 어차피 이거 하나의 단모음이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뭐로 보냐면 축약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일단 설명이 없기 때문에 문제 못 나올 겁니다. 학교에서 이 설명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진 거를 축약으로 보지 말고 반모음으로 단모음이 교체된 걸로 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 나오면. 알겠죠? 이게 문제가 바뀌었어요. 문제 이제 우리 건 이제 처음에 1차 문제를 보면 1강 문제를 보면 한 10년치 문제를 좀 제가 섞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모음 축약을 봤어요, 이게. 근데 2022년도 기준으로 이거를 반모음 교체로 바꿔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려면 수능특강이나 평가원이나 모의고사, 그 교육청 문제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문제를 못 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거 축약으로, 그래도 어쨌든 글자 하나니까 축약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온 거는 아예 지문이 돼 있었어요. 축약으로 보지 말고 반모음이 단모음 자체가 이렇게 반모음 교체하는 거니까 교체로 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아예 이면서를 정해둔 거예요. 보기 중에서 나와줬어요. 선생님 이거 설명했어요? 하셨나요? 예,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약간 달라. 이거는 이제 그 모음 동안 얘기한 거고, 이건 그냥 축약 조건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 자체가 안 나오고, 왜냐면 이거를 굳이 누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객이 그거는 모음 동안으로 해서 다 편집반이 그냥 안 되는 경우니까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발음 자체가 인정이 되는 거죠. 아니면 문제 나올 때 그걸 줬으냐 그렇게 다음 점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그냥 진짜 밑에 것도 이렇게 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거는 5번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밑그림 같은 경우 보기에 표준반응법이 이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지금 답이 몇 개 나오죠? 받침소리는 7개로만 발음한다? 그 다음 히읗의 발음 다음과 같다. 1. 히읗 뒤에 기역되고 비음이 절었다는 경우는 축약을 한다. 그 다음 히읗 뒤에 모음이 시작되는 어미나 접수하고 올 경우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모음이 시작되는 게 만약에 온다면 버센 소리를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역은 축약이지만, 1은 축약이지만 4는 축약 조건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13학년 헛받침이나 쌍받침. 쌍받침은 무조건 뭐야? 쌍시옷, 쌍기역 이런 걸 쌍받침이라고 얘기한 거고, 리을 기역 이렇게 나온 게 격받침이잖아. 그죠? 그런 겁니다. 이 과거에 옛날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때 누가 여기를 이렇게 쌍디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지금 띠읕, 티읕 이렇게 읽어야 돼. 띠읕은 뭐냐?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끼역. 진짜 이렇게 읽어야 알겠어요. 뭐지 인간은? 옆에 애들 웃고 있는데 혼자만 몰라. 왜 뭐가 이상한 거야? 쌍기역이라고. 고3인데 이방에 가끔 있더라고.
왜냐면 이거 평상시에 끊어서 이렇게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구나. 왜 그러고 시험에서는 이거 발음을 쓰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그렇더라고요. 걔가 또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못하는 애가 아닌데도 평상시에 할 일이 없으니까 갑자기 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 그래서 이렇게 쌍같이 모음시험된 조사나옴이 정의사고 기억할 때는 그대로 옮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가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가 아닐 때는 음절의 끝쓰기 규칙을 적용해서 올리잖아요. 반이랑처럼. 근데 만약에 조사로 시작되거나 어미나 접사같이 형식형태에서 오는 모음이라면 그대로 연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14번 자체도 연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발음법 안에서도 발음법이기 때문에 연음도 이렇게 발음법 안에 포함돼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13. 벽받침이 몸 찾기 위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될 경우. 그럼 이것도 형식형태죠. 그냥 얘기하면. 그럴 때는 뒤에 있는 것만을 첫 소리로 옮기는데 이럴 때 시옷을 옮길 때 뭐한다? 된 소리로 바꿔서 옮겨라. 이런 얘기죠. 그럼 1번에 볼 때 파랑을 보니 7개로 자음말 발음하는 것은 종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종성에 발음될 수 있는 글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현대국어를 볼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있다면 얘네들 발음 자체를 구분하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뭐하죠? 이렇게 통일하자 이런 거고 중세국어를 보면 얘하고 이렇게 따로따로해서 활동성이 있었다는 거는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얘하고 얘가 발음이 구분됐었다는 거예요. 15세기 사람들은. 근데 이게 16세기까지 있다가 17세기부터 이게 사라집니다. 17세기부터는 하나가 사라진다는 건 이게 이제 사라지고 요것만 남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 얘기는 17세기 사람부터는 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해요. 국어학자들 얘기할 때는 둘이 실제로 15, 16세기에 나눠진 게 아니라 일단은 발음을 따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합쳐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 두 개가 정확하게 발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모르죠. 이거는 확실하게는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가봐야 돼요. 근데 불가능하죠, 그거. 가장 확실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문헌에는 음가대로 발음한다고 돼 있어서 이렇게 8개로 발음이 가능하다. 이렇게 책엔 돼 있는데 실제 발음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됐으면 둘 중에 하나는 추정이에요. 실제로는 안 되는데 해보는 노력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구강 구조가 자체가 근대국어에서 변화했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뭐 환경에 따라 뭐 인간도 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최초의 모습은 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오씨, 몸에 몸통 털인데 다 빠지는 거야? 끔찍한데? 가끔 저녁 막 샤워하는 거 보면 이거 가슴에 막 털이 원신이나 그 서양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위트 먹고 나오면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다 못 봤다가 지금 쿠팡 플레이 무료 불러 보고 있는 게 플래시라고 그 DC 건데 걔도 번개 맞으려고 위트만 벗고 있는데 여기가 털이 어이씨 너무 많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 건지 머리털 빼놓고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보세요. 남자들도 다 겨당에서 밀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 우리들은 좀 안 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2항의 1을 보니 자음이 축약될 때 형식형태수라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형식형태수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형태수가 꼭 포함되지 않은 상관없죠. 말 그대로 이 1의 조건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1의 조건에는 히읗 자체가 앞에 있던 뒤에 있건 만나는 것들이 여기 나온 대로 기역이나 디귿이나 지읒 자체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냥 나오기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얘네들이 형식인지 아니면 실질인지는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도 없고. 차라리 그럴 거면 뒤에 설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설명에서 기역, 디귿, 지읒으로 시작되는 어미, 접사, 조사 이런 설명이 나와지면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식형태도가 되겠죠. 근데 이 설명이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뒤에가 이게 오든 이게 오든 상관이 없다. 근데 이렇게 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죠? 형식이랑 조건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4등분이 종성의 다른 뒤에는 히읗은 여는 항에서 탈락한다. 그렇죠? 왜냐면 변형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13월분이 제 음가는 여는데요. 초성으로 발현되는 자음의 음가를 의미한다. 그렇죠. 왜냐면 제 음가를 그대로 갖다 초성에 옮기는 건데 이거 다 자음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 12항과 13월분이 겹받침 중에 뒤에 것이 히읗과 시읒이 여는이면 제 음가로 확인할 수 없다. 왜요? 실제로 만약에 히읗 자체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거센 소리가 나와버리니까 원래의 소리들이 사라져버리죠. 그 다음에 시읒 자체가 만약에 나올 때도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나왔잖아.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글자를 보고 얘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원래 소리값이 바뀌기 때문에 원래의 소리값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게 5번 얘기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나 정도만 예를 들면 이렇게 온다면 발음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래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 자, 1번. 그리고 넘어가세요. 페이지가 보면 140. 150쪽이죠? 150쪽. 자, 처음에 볼 때 한점 연야연윤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유유의로 적는다 이렇게 되는데 두음법칙에서 하나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두음법칙은 무조건 1분자의 형태를 갖고 보는 거예요. 처음의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발음이 불편하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거죠. 첫음일 때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올 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발음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죠. 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한점이다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도 모임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초등에서 리을이 오리게 불편하니까 리을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대신 여기다가 기억할 게 있어요.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탈락이죠. 리을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이건 탈락이고 이렇게 된 거는 리을 자체가 이렇게 니은되는 거니까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음법칙 안에서 교체 따른 추가 첨가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같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 첫머리 외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 방금처럼 보는 대로 적잖아요. 그 다음 한점 야려려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은 두음법칙에 따라 야여유를 적는다. 첫머리 외에는 보는 대로 없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과 률은 열과 율로 적어준다. 예외사항이 있죠. 12항 한점 나, 레, 로, 루, 리,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나네, 노네, 누, 르로 적는다. 이때 첫머리 외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 1번에 볼 때 내일과 미래를 보니 레일 보는 건 리을이겠죠. 왜냐면 뒤에 미래를 볼 때 이럴 땐 니은이 안 나오고 리을이 나왔다는 건 첫음일 때는 리을이 아니라 니은을 바꿔준 거면 원래 음은 리을인데 그게 니은으로 첫음이 올 때는 바꿔준 거고 두 번째는 안 바꿔준 거잖아요. 그 다음 이번에 보기에서 단어의 첫머리는 음절의 추성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의 첫머리는 음절의 추성 자체라고 보는 게 어렵죠. 첫음에 만약에 이렇게 오는 것 자체는 음절의 추성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이런 경우를 볼 때는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럴 때는 추성이 없는 거랑 똑같죠. 탈락된 거니까. 그러니까 추성과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던지 아니면 뭐 해야 돼? 추성과 중성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면 단어의 첫번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뭐가 될 수 있어. 그 나온 대로 보면 초성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중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좌음일 수도 있고 모음일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 같이 봐야죠. 그래서 꼭 초성만 어떻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11의 땅이면 성공률이 발음 표현이다. 그쵸? 11항대를 보면 이 경우는 모음이나 니은 받침이 아닌 거니까 굳이 이음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는 형태는 뭐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100분 이렇게 올 때는 뒤에를 이런 식으로 쓰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온다면 뒤에는 뭐야?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왔으니까요. 뭐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보기는 모두 외래어의 표기와 관련이 없는 조항이다. 왜? 한자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한자어도 외래어긴 하잖아요. 근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보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왜? 그만큼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원래 정말 큰 개념을 보면 당연히 고유어, 그 다음 외래어, 그 다음 외국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안에는 한자를 포함한 다른 것 중에 한자어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자어에서 이거를 따로 또 가는 거죠. 외래어 안에서 이런 개념 보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그 다음 5번에 볼 때 남여인지 남여인지를 보려면 시황을 봐야 된다. 그쵸? 방금 설명했죠. 이건 아까 할 때.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번 기억과 니은의 사례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국어의 발음을 같이 보면 전접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 쳤된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이가 첨가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모음 첨가 얘기하는 거면 이런 이 첨가 현상 중에서 표준 발음대로 인정된 걸 알아보려면 표준발음법 규정과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된다. 먼저 표준발음법 22항은 다음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했는데 이 조항의 예시로는 대어와 피어가 제시되어 있다. 즉 외하고 이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이를 첨가하는 것은 표준발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표준발음법 규정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휘더와 같이 어간이 위로 끝나는 단어의 발음 정보에 휘어와 같은 모음이 시작되는 어미에 이가 첨가된 발음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이 역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1번에 볼 때 대어를 대여서로 발음한다. 그리고 기어를 기여서로 발음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 자체를 보면 그래서 뭐 대에다가 어서가 붙는데 얘를 대여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에다가 어서가 들어서 기여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거야? 전전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이거 기본형이 되다니까 용언의 어간 맞죠? 모음이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것도 맞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럴 때 실제로 얘를 첨가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 글자를 볼 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에 보면 아까 한 것처럼 얘하고 얘의 결합이니까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대따에다가 모음점을 맞췄으니까 정확한 조건 자체가 나오죠.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기여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기여서를 보면 니은에 이 첨가형 중에서 표준말로 인정되는 것을 알아보려면 이렇게 되는데 뒤에 어가 여가 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니까 어가 여가 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런 형태에서 있는 게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얘도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건 뭐라? 지금 표준발음 인정하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 1번 나오네요. 바로. 사실 이게 뒤에 있는 니은을 보면 1번, 2번, 3번, 5번이 다 맞아요. 4번 빼놓고는. 4번 같은 경우는 앞에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가 문제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까지는 볼게요. 2번하고 이제 4번 하나씩만 보면 2번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고, 2에다가 어서가 나와서 이렇게 고, 여서 이렇게 됐는데 얘하고 얘는 완전 다르죠.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이게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그대로 이렇게 된 거니까요. 다르잖아요. 두 개는.
그럼 얘네들은 두 개짜리가 지금 하나 된 거고 이건 하나가 그냥 하나가 됐는데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얘를 뭐로 봐야 돼? 첨가가 아니라 교체로 봐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거 설명한 게 뭐냐면 이 문제 때문에 설명한 것도 있어요.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4번도 하나 같이 볼게요. 4번도 보기 나머지 뭐 크게 볼 게 없어서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여기서 숲 2 플러스 어서 이렇게 돼서 얘도 수겨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거니까 이것도 교체로 봐야죠. 첨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첨가가 되는 조건에서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앞에 왼쪽에 이렇게 화살표 들어가기 전에 모음 자체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모음이 두 개가 있는 상태는 무조건 교체로 가야죠. 근데 이렇게 똑같이 하나씩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뭐가 돼요? 첨가하는 조건 자체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렇게 답을 안 보여주잖아요. 문제 나올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만약에 이전에 나왔던 거는 이거 자체를 이렇게 발음하는 거하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 허용한다라고 돼 있는 형태면 이거 자체 문제 내려면 얘하고 얘를 다 보여주고 이거 비문이라고 안 하고 문제를 보여줘야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거 발음 뭐가 맞아? 그럼 당연히 얘가 맞죠 무조건. 왜냐면 이게 뭐니까 원칙인 거고 반모음 첨가는 허용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어서는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어서가 원래 원칙적인 발음인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실제로 이모음 첨가 자체가 표준 발음이 인정된다는 거는 얘가 원래 표준 발음 자체가 아니라 이게 없는 상태가 표준 발음의 원칙인데 이것도 인정한다는 거, 허용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넘어갈게요. 3번도 지금 뭔가 질문이 되게 길게 있어요. 자, 독수와 물병을 발음할 때 독수와 물병과 같이 예사들과 덴토리로 되는 의무현상 자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두 개의 의무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은 전혀 다르다. 독수에서 일어나는 의무현상은 국밥, 집밥과 같은 단어에서 일어난 덴토리 같은 것으로 국어에서 기역, 디귿, 비읍이 오는 예사소리가 덴토리로 발음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해당 환경이 만들어진 반드시 일어난다. 반면에 물병에서의 의문현상은 사이소리 현상이라 불린 것으로 합성어에서 모음이나 공명은 울림소리죠. 울림소리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에 발음된 현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소리 현상은 된소리의 대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형태인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얘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얘는 된소리 대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물병이 나왔는데 된소리 대기다라고 나오면 시험에서 틀려요. 된소리로 변하는 건 맞지만 된소리 대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얘하고 얘는 단어를 보기 때문에 구분할 수 필요하죠. 자, 그런데 불고기와 물고기의 발음을 알 수 있듯이 이 현상은 합성어에서 모음이나 공명 뒤 예사소리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다. 물고기는 지금 된소리 발음하지만 불고기는 불고기 이렇게 또 안 하니까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뭐냐면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 얘기가 된다면 1번에 보면 물새하고 봄밤은 다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물하고 새, 봄하고 밤 둘 다 합성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사이소리를 봐야죠. 그 다음 산하고 길하고 창하고 가도 각자 합성어죠. 그럼 무조건 뭐로 봐야 돼요? 사이소리를 봐야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촉각은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가 아니죠. 근데 물값은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죠. 그럼 얘네들은 같은 현상이 될 수가 없죠. 일단 글자 자체가 합성어하고 합성 아닌 게 섞였으니까요. 4번 봄빛하고 등불 같은 경우에는 봄하고 빛이 합쳐진 거고 등하고 뿔이 합쳐진 거니까 등하고 불이 합쳐진 거니까 둘 다 뭐야? 합성어 조건을 만족했죠. 얘가 사이소리죠. 그러면 서로 같은 현상이 맞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복습은
합성어가 아니죠. 하지만 화평은 화하고 병이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이거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현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합성어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여기의 유무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어 두 개를 된소리라는 건데 어떤 이유가 다른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조건의 결국은 합성어 파생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로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운명 중에 교체가 일어나면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죠. 이때 교체가 일어나기 전에 의문끼리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고 교체가 일어난 후에 의문끼리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일어나기 전에 의문 간에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비음화나 부계음화가 일어난 다음 단어 분석해 볼까요? 라고 해서 4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공명 비음화죠. 앞말도 비음화죠. 가치는 부계음화고 마지도 부계음화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에 비음화를 겪기 전에 의문은 모두 비음이 아니겠죠. 왜냐면 비음화가 되려면 비음이 아닌 걸 비음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 다음 비음화를 겪고 의 의문은 모두 비음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비음화죠. 세 번째 비음화를 겪고 전의 의문은 조음 위치가 같겠지만 비음화를 겪기 전의 의문은 조음 위치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건 정합식의 부처자체를 기억한다면. 네 번째 부기음화를 겪기 전에 의문은 모두 치조음입니다. 아니에요. 치조음이 아닌 상태가 치조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주는 거니까 이건 설명이 이상하죠. 마지막 5번 부기음화를 겪은 후의 의문은 모두 영국의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기음은 N 2000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얘기할 때 N 2000년이고 이걸 한자로 하면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자화체계표를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푸는 얘기겠죠.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죠. 1번은 농물은 맞지만 젊음은 여름이니까 횟수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 글께는 하나가 탈락한 상태에서 된수된 거니까 두 번이 맞지만 시공류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뒤에 있는 이음 자체만 니은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앞에는 기억이 그 다음으로 올라갔으니까 이건 연음이니까 실제로 첨가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알약 같은 경우 첨가 뒤에 유마 복잡성 같은 경우도 된소리 자체가 두 번이니까 의문 횟수는 두 번이겠죠. 얘가 정답이죠. 그 다음 상해라고 되어 있는데 돛담배는 3회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시옷 자체가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 끝술이 한 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번밖에 없죠. 대신 반이라면 3번이죠. 근데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안 쓸게요. 처음에 음절의 끝술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음청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도 일어나니까 얘가 3개죠. 그 다음 마지막에 3회라고 되어 있는데 끓는 점은 3회가 나올 수가 없어요. 끓는 점은 히읗 자체가 날아간 상태에서 유음화밖에 안 나왔죠. 두 번이에요. 문제는 안 봤으니까 뭐 그냥 쓰면 바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문열은 되잖아. 그럼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건 첨가죠. 이렇게 바뀌는 거는 교체긴 하지만 비음화지만 분명히 얘가 바로 이렇게 못 가잖아요. 처음에는 디귿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만은 한번 교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이거 첨가했으니까 3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씩은 맞아요. 또 하나씩 틀린 거고. 그죠? 자, 그 다음 6번 A가 되는 사례를 모두 고르세요. 자, 종성의 자리 히읗은 뒤에 모음 쳤던 형식형태에서 올 때 연음이 일어나는 행동에서 탈락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만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싸인
뒤에 실제로 뭐가 나와요? 형용사에서 왔죠. 모음사 때는. 근데 많고는 축약이죠. 그 다음 많아서는 사인과 똑같죠. 탈락했죠? 그럼 정답이 기억들이 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않는다는 뒤에 니은 나왔으니까 이거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음음을 따르게 되면 모음하고 붙는 형식 형태에서는 기억하고 디귿밖에 없죠. 이게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들어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거. 자, 1번. 세 번째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기 대신에 기억에 따라 단어 분량으로 적절하지 것은 품다의 분류. 품다는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 수행하는 기능 역할, 단어의 부위가 지닌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변의 불변화, 용언, 체험, 수직원, 관계와 동의만, 동사명사, 명사대명사, 수사관명사, 부사, 방탄사. 첫 번째가 제일 크게 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갈수록 점점 뭐한 거예요? 세분화시킨 거죠. 그래 전체적으로는 9개가 되는 거잖아, 품사는. 그러면 기억에 따라 분류하면 그도 오늘 내일 올 것이다. 이다는 가변형이다. 왜냐면 소수격 조사니까. 도나 이나는 조사니까 불변하겠죠. 그 다음 니은에 따라 분류하면 오랜만에 깊이 잠에 잠은 용언이지만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해서 잠은 체언이다. 왜냐면 뒤에 오랜만에 깊게 자다는 가능하지만 오랜만에 깊은 자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깊게 부성어죠. 깊은 관형어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 같이 기억할게. 처음에 오는 잠, 두 번째 오는 잠 이럴 때 여기 있는 니은들이 서로 다르죠. 첫 번째 같은 경우 얘는 어미죠. 하지만 얘는 뭐예요? 접사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품사가 바뀌고 얘는 품사가 바뀌고. 물론 품사가 바뀐 걸 보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얘네가 바꿔준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리고 얘기했죠. 니은 나오는 거는 다 뭐예요? 단어 사용이 작은 뭐 이런 것들, 큰 이런 것들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그 깊은, 빠른 이렇게 나올 때는 전부 다 관형사어입니다. 왜냐면 부사형어미를 보면 이리게 들어 이 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이거 한 거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면서 그냥 기억나는 건데 빠르게 하고 이거 빠른을 보면 빨리 이렇게 보면 뭐 빠른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품사가 다릅니다. 얘는 뭐예요? 이거는 형용사죠. 근데 얘는 부사예요. 네? 이거는 빠르다 기본적이다 범위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거 자체가 기본형인 거예요. 대신 만약에 빠르고 이렇게 나올 때도 결국은 이렇게만 바꾼 거잖아요. 빠른도 이렇게 그냥 이거 니은만 갖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형용사가 될 수 있죠. 대신 얘는 아닙니다. 빨리는 그래서 이거 형용사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얘기한 이유가 그때 나오니까요. 부사어 문제 나올 때 어차피 다 부사어니까 상관이 없는데 품사일 때는 얘는 왜 형용사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얘가 기본에 대해서 없는 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사형어미하고 부사형어미를 기억할 때 이리기대로 되니까 빨리는 당연히 부사형 어미가 들어가서 형용사겠지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됩니다. 100개 좀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문법 짜증나. 그게 왜냐면 모양이 똑같은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니까요.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만드는데 그냥 수업하면 바꾸는지. 그래서 이런 거 제일 힘들어하는 애가 누구냐면 중학교 1학년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되게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는 건데 그때그때 모양에 따라 바뀌는 것들이 생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면 니은에 따라 분류하면 그 형기가 미숙할 뿐이다 뿐은 체언이지만 왜? 의존명사니까요. 미숙할이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하고 띄었으면 앞에가 관형어니까 뒤에는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죠. 근데 너뿐이다의 형태는 너하고 뿐을 붙였잖아요. 그럼 조사죠. 왜냐면 이 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준점은 여기에 있죠. 뿐 같은 경우는 앞에 하고 이렇게 띄면 얘가 뭐예요? 의존명사죠.
근데 품 자체가 나오면서 앞에 이렇게 붙이면 뭐가 돼요? 그럴 때는 얘가 보조사가 되는 거죠. 띄었다는 건 일단 자립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띄지 못했다는 건 자립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4번에 디귿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 거기에서 만나자의 거기는 부사이지만 아니죠. 뒤에 격조사 붙었으니까 부사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당장 거기서 이럴 때 얘도 명사도 아니죠. 이그저는 대명사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대명사라고 얘기해야죠. 만약에 체온이라고 얘기하면 맞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불변어, 그 다음 여기다가 체온, 여기는 마지막에 수사 이렇게 들어가니까 만약에 둘 다 체온이야, 둘 다 불변어 이렇게 되면 또 맞는 얘기죠. 하지만 둘 다 명사야 이렇게 되면 또 틀린 얘기니까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디귿에 따라 분류하면 중학생의 첫째가 첫 시험을 보았다의 첫째는 명사이고 왜? 격조사 붙었잖아요. 하지만 첫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할 수 없어요. 조사를 붙일 수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첫이지만 앞에 형태는 명사고 뒤에는 관형사죠. 그리고 얘가 왜 수사가 아니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람한테 붙일 때는 이거 수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따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 그건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나왔다고 해서 수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관형사일 수도 있겠죠. 사람할 때는 우리 첫째야, 우리 둘째야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사람은 숫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2번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장을 적절한 것은 앞에 나온 체온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포함해 주세요. 그 다음 반드시 관형어에 뿌임맞는 명사를 포함해 주세요. 반드시 관형에 뿌임맞는 명사 그걸 의존명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게 1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조건밖에 안 되죠. 그 다음 자기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앞에 관형어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첫 번째만 포함됐죠. 그 다음 위대할 때 이건 두 번째만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누나는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쓰면 되죠. 누나는 저 하고 싶은 대로만 분명히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여기죠. 이 두 개죠. 그럼 여기서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앞에 나온 체험을 다시 나타낸 대명사. 얘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를 다시 지하는 거가 제기대명사.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었으니까 얘가 뭐예요? 관형어죠. 얘가 여기 나가죠. 하나 안에 두 개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개 조건이 있는 문장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조건이 이 안에서 두 개가 있다는 거지 한 단어가 이 두 개를 모두 충족하는 걸 찾는 게 아닌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명밖에 안 되는 거고 2번도 자기밖에 안 되는 거고 3번도 대밖에 안 되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도 당신밖에 안 돼서 여기도 앞에 나온 처럼 다시 나타낸 대명사는 있지만 반드시 관형에 꾸밈마다는 명사가 포함되지 않았죠. 일단 그리고 5번에 보면 관형어가 없어요. 일단 관형어가 있어야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품사 단어라고 얘기하지만 관형어나 부사가 이런 문장 성분 자체가 어느 정도 결합이 좀 돼 있는 겁니다. 왜냐면 문장 성분 자체는 내재될 수밖에 없는 게 관형사는 관형어고 부사는 부사어잖아요. 그냥 연결라인에서 완전히 왜 품사였는데 문장 성분인 문제가 나와라고 문제를 물어본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럼 응변동 문제에 품사가 왜 나와? 나오면 안 되지. 수업 파생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중생어까지. 그 다음 이제 3번 기억이 포함된 예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1부의 명사 뒤에부터 용언처럼 주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격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친구는 금이다. 그 다음 저 언덕이 있는 건 학교이다. 이 경우는 뭐예요? 행동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불만이다, 걱정이다, 이거 딱 봐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정답 3번.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어디로 보내야 돼? 2다 3에 1이죠, 1.
지금 2가 없죠. 2가 나오면 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2다 3의 1을 얘기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넘어가세요. 자, 기억에 담는 게 아닌 거. 분자의 투명은 사실 이거 문제 많이 풀었죠. 하나에다가 두 개 이상의 분자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당연히 이 경우는 무조건 문장으로밖에 못 나옵니다. 문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까 얘도 마찬가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풀으면 이 분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투명에 해당되는 단어는 6을 쓸 수 있는데 가령 귤 6개를 먹었다 6은 관형사를 쓰는 것이지만 왜? 조사를 못 붙이니까요. 그리고 개로 꾸미죠. 6에서 하나를 빼면 5이다. 6은 수사 쓰인 것이다. 그러니까 격조사의 종류는 다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보조사부터. 에서 이것도 격조사잖아요. 하지만 품사가 다르더라도 두 단어가 동음이형 경우는 품사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문제 풀었죠. 분명히 뭐야 돼? 의미가 다르면 이런 거 따진 게 의미가 없죠. 예컨대 약이 쓰다와 글씨를 쓰다의 쓰다는 품사 자체가 형용사 동사 다르지만 동음이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품사 통용이 아니다. 왜냐면 약이 쓰다 형태는 약의 그 맛에 얘기한 건데 글씨 쓰는 거는 내가 글자를 뭘 쓰는 걸 기록하는 걸 얘기한 거니까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까지 따져보니까 짜증나죠. 조금.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붙였죠. 띄고. 그러면 띈 거는 의존명사고 붙인 건 조사겠죠. 두 번째, 잘못을 저질렀다. 조사 붙일 수 있죠. 명사예요. 근데 잘못 뒤에는 조사 못 붙이니까 얘가 넣었다를 꾸밀 거니까 부사가 되겠죠. 그 다음, 물을 마저 따르다. 이 경우는 마저가 무조건 따르다를 꾸밀 거니까 얘는 부사입니다. 근데 막내 마저의 마저는 앞에 하고 붙였죠. 그럼 조사죠, 무조건. 그 다음 네 번째,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언니이다. 이럴 때 저는 사람을 꾸미니까 관형사죠. 그 다음, 저하고 그 사람은 쌍둥이 자매입니다. 근데 이럴 때 저 뒤에는 하고를 갖다 붙이니까 이건 대명사죠. 근데 여기가 정답이야? 저 사람은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이그저가 나올 때 저로 갈수록 점점 뭐예요? 하자고 멀어지죠. 근데 저하고 그 사람이 할 때 이 저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리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체를 나 대신에 저로 해서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음이어죠. 그러니까 품사가 다르지만 품사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정답 4번. 그 다음, 모두의 첫 번째는 조사 붙일 수 있으면 명사고 뒤에 두 번째 모두는 뒤에는 기부했다 꾸미고 조사 못 붙이니까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나오지만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나라, 우리나라라고 쓰라는 이유가 있죠. 저희 나라고 하면 나라 전체를 다 다른 나라보다 하대해서 낮춘 거잖아요. 근데 나라와 나라에 간의 관계를 볼 때 높은 나라 낮은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말은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끔 쓸 때 있어요. 얘네인데 잘못 쓰는 경우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 5번.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예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용언의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는 거 활용이라고 한다. 용언 중에는 모음 시작되는 어미, 아나, 어가 결합해 활용할 때 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규칙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어미, 아나, 어는 사전에 안 나올 겁니다. 왜? 어미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사전에 나올 수가 없죠. 사전에 이거 어미 아니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규칙과 불규칙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죽을 수다, 죽을 수어 이렇게 될 거고 푸다 같은 경우 어차피 이거 규칙은 안 봐도 될 거 같고 뒤에 것만 볼게요. 왜냐면 불규칙일 때만 바뀔 거니까.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어려움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것도 어려움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못다 같은
정답이니까 이럴 때 이렇게 어로 붙이면 물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너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로 붙이면 너 어라고 되어 있고 발음할 때 이렇게 되는 뿐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 표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음이 바뀐 게 없죠, 이거.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죠. 품질이 좋다 같은 경우는 좋아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규칙하는 게 맞아요. 그럼 뒤에 같은 경우도 규칙이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특히 네 번째 앞에 여기 잘 봐야 돼요. 정답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땅에 묻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와서 이거 규칙이죠. 그러니까 앞에 일부러 이거 붙여준 겁니다. 아니면 한자를 붙이거나 뭐 물어보다 한자를 붙이거나 그러면 그냥 묻다가 있으면 정답 자체가 오류납니다.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문장의 의미에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불규칙 문제 나올 때 대부분의 문제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똑같은 두 개 정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앞에 조건을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굳이 안 붙이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규칙과 불규칙이 헷갈리지 않은 건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생기겠죠. 자, 그 다음 6번. 자, 기업과 미음까지를 분석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어는 쓰임에 따라 본용어과 보조용어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본용어, 보조용어 문제죠? 본용어는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는 줄말로 보조용어에 도움을 받는 반면에 보조용어는 본용어와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한 역할을 하는 용어는 자비성이 없다. 그래서 얘기했죠. 본본 구성일 때는 서술어가 두 개지만 본보조일 때는 서술 하나라고.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한편 합성 용어는 본동사와 보조동사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 용어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보조 용어에 도움을 받는 본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그러면 처음 해볼 때 기업은 한 개의 본용어가 한 개의 보조용어로 구성된 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버리다잖아요. 근데 이건 간 상태에서 뭘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본이고 뒤에는 보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친구들 모두 간 상태에서 내가 뭘 버렸어. 그러면 본본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일단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니겠죠? 니은에 보면 잡아당기지 못했다. 잡아당기지 못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니은에 보면 본동사와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한 개의 본용어가 한 개의 보조용어로 구성되었다. 일단 얘는 하나짜리잖아요. 잡아당기지는 용어지 두 개가 되는 거죠. 합성어로. 왜냐면 이거 기본형이 잡다에다가 아를 결합하고 그 다음 당기다가 이럴 때도 이때 기는 사전피동이 아닙니다. 왜? 당당한 말이 없으니까 당기다가 될 거니까 이건 여기까지가 그냥 어근인 거죠. 어간인 거. 그러면 실제로 잡아당기는 잡은 상태에서 정말 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결합한 게 아니죠. 이렇게 본다면 이거 본, 얘도 본, 얘만 보조잖아요. 이렇게 봐야죠. 구성 자체를. 잡은 상태에서 당기는 거지 잡은 상태에서 안 당기도 않은 거잖아요. 그 의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나오겠죠. 본동사와 본동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한 개의 본용어가 또 한 개의 보조용어로 구성된 말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거. 자, 굶주리고 있던 사자를 도와주었다 라고 나오는데 3번에 볼 때 합성용어니 본용어로 기능하며 또 한 개의 보조용어가 함께 쓰인 말이다. 이 경우는 굶주리고 있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보면 굶다라는 말이 있을 거고 여기다가 줄이다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3번에 볼 때 합성용어니 본용어니 기능하면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합성용어면서 본용어니 될 거고 얘가 보조용어니.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도안조어타 같은 경우는 본동사와 보조동사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용언이 단독으로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돕다하고 주다가 바로 갖다 붙여서 하나의 합성용언이 된 거잖아요. 무한절차를 볼 때. 마지막 오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길어도 오지 않을까 싶다. 자, 한 개의 본용어가 두 개의 보조용어로 결합된 말이다. 왜냐면 오다 형태만 본용어이고 오가 정말로 안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정말 씹은 것도 아니니까 얘네들은 보조, 얘도 보조죠. 그리고 실제로 씹다는 본용어는 쓰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상 얘는 무조건 보조용어일 수밖에 없죠. 나 씹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거 맞는 얘기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본용어가 보조용어 나올 때 앞에가 합성어가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상의 구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올 때하고 이렇게 나올 때하고 이렇게 나올 때를 보면 본본일 수도 있고 본보조일 수도 있고 합성일 수도 있고 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뭘 고민하냐면 이게 단어의 원형인지 나눠질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해야 돼요. 계속 문제 풀다 보면 느끼는 건 하나예요. 기본형은 결국 뭐예요? 이거고 머릿속에 결국은 접사해도는 너무 많으니까 몰라도 접두사하고 보조사의 기본적인 종류들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기본 상태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정말. 그죠? 하다 보면 문제들이 크게 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데 예문들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 몇 시야? 4까지 볼까요? 알았어. 이거 다음 주도 해야 되니까 4 하다가 중간에 멈출 것 같아서 4는 다음 주, 금요일날 같이 설명할게요. 금요일날 뒤에 있는 2강은 마지막 3강이죠, 그죠? 금요일까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한가요? 한강 앞에 거 하나만 풀었구나. 한강이 지금 2개로 돼 있어요. 30분짜리 2개일 거야 아마. 그래서 25분짜리는 아마 2개인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 정도만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의문 하나 단어 하나 이렇게 되죠. 2개가 아닌데. 2개가 아니라고? 그렇게 되네요. 이거 3개 나왔나? 논문 2개, 단어 2개. 맞다. 이렇게 했구나. 그냥 오세요. 그냥 거기서 하나씩 그냥 하고 그냥 좀 처리하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번 주 안에 웬만하면 이거 거의 다 끝낼 겁니다. 그냥 오세요. 그것만 해갖고 오세요. 금요일까지 뭐 해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와서 좀 풀게요.